안녕하세요. 마음찻집의 신규율입니다. 자, 오늘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취미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미가 뜻밖의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건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어떻게 남에게 비춰지는 그런 사회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느냐,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더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진심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 취미는 일과 다르게 우리가 취미를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취미로 갖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취미를 하면서 너는 왜 네가 좋아하는 일만 취미로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취미 앞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기쁜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좀 더 그 사람의 진심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취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가장 최애하는 취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취미가 차를 마시는 일이에요. 차를 마신다고 해서 뭐 엄격한 다도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차죠. 일하면서도 마시고 쉬면서도 마시고 여행을 가서도 마시고 힘들 때도 마시고 이렇게 내 일상과 아주 밀접히 접해져 있는,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차 마시기, 저는 이게 제 취미예요. 그 취미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채널 이름도 마음 찻집이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차를 다루고 차를 따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미를 넘어서 제 일이 되고 있고 제 삶의 한 일부분이 되고 있는 제 삶의 반려자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방향성이 없던 시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늠하기 힘들었던 그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죠. 취업을 해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됐는데 또 그렇게 막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일을 하기에는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타협을 한 게 딱 1년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모색을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던 게 29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평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고시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돈만 벌고 나머지는 그때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들, 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이런데 모든 시간을 할애를 했었죠. 굉장히 외로웠던 시간이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아무와도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다 정리가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제가 15kg 정도 몸무게가 빠졌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처음으로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 사회와도 격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늘 초조했었죠.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런 또래들, 제 친구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빨리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명함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뒤처져 보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되던 시기였어요.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게 이제 차였어요. 이 차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차 한 잔 마시려면 물을 끓여야 되고 찻잎을 이 차 주전자, 다관이라고 하죠. 그 다관에 담아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걸 다시 수구라고 하는 찬물을 따르는 컵에 따라야 되고 그걸 다시 잔에다가 따라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시고 나서는 이걸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맛있는 차를 먹기 위해서는 이 차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다구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어떻게 잘 다루지 못하면 금방 깨지고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다뤄야 되고 이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때 제 삶은 심심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그락거리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의 마치 요리를 먹는 것처럼 그런 번잡한 시간들이 오히려 제 삶의 균형을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라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지금 제가 차 수업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물과 똑같은 재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차를 타도 어떤 사람이 차를 우리느냐에 따라서 그 차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차 맛도 굉장히 슬퍼져요. 쓴맛이 돌고 뭔가 어두운 맛이 나요. 그런데 제가 기뻤을 때 차를 타잖아요. 이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면 차 맛도 경쾌해지고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죠.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차가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가. 어떻게 보면 차를 마시는, 그러니까 자신을 다루는 사람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맛을 바꿔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 다관들을 거칠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결과가 나타나요. 어딘가 금이 가 있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그런데 내가 소중히 다룰수록 이 다관이 낡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손때가 묻어서 더 빛나고 아름다워져요. 오래된 도자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내가 어떻게 다뤘나를 그 몸으로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차를 보관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막 안 좋은 냄새 혹은 강한 향을 풍겨요. 그러면 차가 그 냄새를 고스란히 가져가요. 그래서 차를 마셔도 나중에 그 향수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는 공간을 청정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특별한 냄새가 배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면 차도 그대로 그 공간에 있었던 그 향기, 그 기운을 그대로 말을 해줘요. 내가 어떤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차를 마시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 왔는가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마치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는 게 굉장히 정직하고 오히려 내 삶을 반영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내가 내 공간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쓰고 있는 다관들, 내 차 주전자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뤘다면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늘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하는 좋은 친구였던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밀실에 갇혀서 숨이 막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자욱하게 안개가 껴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비상구잖아요. 그 비상구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밝은 빛이 보이는, 저는 이런 비상구의 역할을 취미가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혹은 그 일 속에서 너무나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곳에서 숨을 잘 쉬고 어떤 곳을 향해서 나가고 싶었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균형을 맞춰주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찻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마시다 보면 또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 친구들과 함께 또 그런 취미를 공유하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이야기하는 내용도 바뀌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뀌니까 함께 꾸는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찻자리에서 제가 썼던 모든 책의 첫 서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여행을 하고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차와 함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좋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힘들었을 때 차라는 취미가 내 삶에 원동력이 돼주고 균형을 잡아줬듯이, 여러분이 힘들 때도 꼭 차가 아니어도 괜찮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뭐 종류는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취미가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니면 심심할 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딱 그만큼의 역할만 해줘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내 삶을 좀 더 깊고 진정성 있게 해주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